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원래는 이제 역사 전공하고 이제 정치 사상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 도서관 기리의 문학이 처음 시작됐거든요. 하반기에. 그때 합류해가지고 14년, 15년 사업본부장을 했었습니다. 그게 2년이 돼서 오늘 제가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정말 이게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도서관 기리 문학이. 무엇이든지 이렇게 10년 동안 무탈하게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 그 자체만 해도 대단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10년째를 맞이해서 여기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도서관 기리의 문학 10년, 나를 바꾸다, 동네를 바꾸다. 그런 타이틀로,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좀,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 해서 기획된 자리입니다. 이쪽에서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제 시립도서관 금구분관의 백승현 선생님. 네. 네. 그 옆에는 이제 강사로 참여하신 조석중 선생님. 네. 그 다음에 저쪽에 그 남해 화전도서관의 박보혜 선생님. 네. 그리고 강사로 참여하신 김현근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는 선유도서관의 안고은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하신 그 지역 주민 김지연 선생님. 이렇게 6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김제입니다. 그 드넓은 바다에 있는 수평선이 있듯이 저희 김제에는 드넓은 논이 있어서 저희가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고장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호남평야의 중심에 위치한 농촌 도시형 공공도서관으로서 김제 시립도서관 본관, 그다음에 만경에 있는 만경분관, 금구에 있는 금구분관 이렇게 3개의 도서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는 그 중에서도 금구면에 위치한 금구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 백승현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예전에 만경도서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그 탐방이랑 이런 걸 계획했었는데, 이번엔 저희가 주제 특화로 일부러 저희가 인문 정신문화 1910년에서 1945년에 사회 양극화 그 현상을 가지고 주제 특화 유형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설 아리랑으로 돌아보는 김제 역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징계맹계 외의 밑들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소설 아리랑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김제 만경 너른 들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김제를 주 무대로 한 소설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딱 좋은 정말 소재거리였고, 그래서 저희가 그 김제 이야기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를 같이 읽고 그다음에 같이 서로 의견 나누고 토론의 방식으로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배경이 되는 현장 탐방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도 바로 알고, 그다음에 저희가 김제도 다시 알고, 인문학적 소양도 쌓는 동시에 김제 시민으로서 자긍심도 고취시키면 어떨까 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됐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항상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항상 막히고 있는데, 이번에 기레인 문학 진짜 때마침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 계신 조석중 선생님은 저희 김제 출신의 선생님이셔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김제 이야기를 김제 출신, 김제 고향인 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해서 특별히 섭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강사님은 독서를 명령하라 저자이시기도 하시면서 지금 병영 독서 코칭 이런 것들도 하시고, 뭐 지금 데일 카네디 리더십 교육도 하시고 메타버스 교육도 하시고 지금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새벽마다 독서 모임을 주관하시고 항상 이렇게 독서에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시거든요. 지금 배움 아카데미 대표 조석준 강사님을 소개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김제가 고향이고요. 그리고 기업체에서 리더십 강사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취미가 일이 됐다고 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그 직원분들 기획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는 우리 사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메타버스 강의를 같이 하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이렇게 그 제가 독서 모임에 대한 그 비전이 있어서 그런 강의를 좀 하다가 이런 소설을 함께 주민들과
있고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합류하게 되었고 아주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제 출신이라 훨씬 더 좀 의미가 있었을 것 같네요. 네. 네, 저는 김제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이제 김제에 거주하고 있고 이제 사무실은 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 소설 속에서 나오는 그 들판이나 그리고 지명들이 굉장히 좀 익숙했었고 그리고 지금 다시 소설을 읽으면서도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가 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백승현 선생님이 기획을 하였지만 이 기획에 관해서도 좀 한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 이 프로그램 기획에 관해서 말이죠. 네. 보통 이제 많은 담당자분들께서 기획을 하실 때 그 컨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컨텐츠 그리고 반복되는 컨텐츠라면 좀 식상할 수도 있고 신선함이 떨어지는데 근본 아리랑 이 소설은 우리 조정래 스님께서 쓰신 대하 소설이고 12권이면서 그 페이지가 5,000페이지가 넘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첫 시작 그리고 중간중간 나와 있는 지역이 김제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되어서 김제 사람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근현대사입니다. 1910년도에 일제 한일 합방 이후부터 펼쳐지는 근현대사가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 어떤 도시보사도 김제에서 기획돼서 김제 사람들이 읽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해 화전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 박보혜라고 합니다. 그 남해 군에는 공공도서관이 2개가 있습니다. 군청 소속 그 남해 화전도서관이 있고요. 교육청 소속 남해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그 2개 도서관 다 좀 남해 읍에 위치해 있으면서 저희 국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경쟁 아닌 경쟁을 하고는 있기도 한데 기리의 인문학도 2개 도서관이 다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 저희 화전 도서관은 이제 수필쓰기를 하고 있고요. 남해 도서관은 이제 시쓰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그 기리의 문학의 이제 함께 수필쓰기 프로그램을 이제 같이 함께 진행을 하셨던 이제 강사님 3분 중에 이제 한 분이신 오늘 같이 오신 김영건 회장님이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프로그램인 수필쓰기 프로그램을 처음 기획할 때부터 이제 함께 하시고 일정도 같이 이제 의논을 하시기도 하고 함께 운영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남해군청 문화예술과장님으로 이제 근무하시다가 퇴임을 하셨고요. 그리고 남해 문학회 회장님도 역임을 하셨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제 그 행정과 문화 이제 2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을 많이 이제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화전 도서관에는 아주 든든한 조력자이시고요. 오늘도 이제 여기 인문학 콘서트에 참석을 좀 부탁을 드리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흔쾌히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남해 화전도서관 기리의 인문학에 참여했던 강사 김현근입니다. 저는 평소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내실 있는 문학 창작 교실이 남해에 없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창작 교실에 참여하기 위해서 남해라는 그런 섬에서 가까운 진주시라든가 또 창원시까지 이렇게 공부하러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던 차에 지역 주민의 문화 수요 충족을 위해 화전도서관에서 도서관 협회 주관 사업에 공모하여 수필 창작 교실을 개설하고 강사로 참여해 달라는 그런 권유를 받았습니다. 예,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유도서관에서 도서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서 안고은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선유도서관은 그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해 있고 길이의 인문학을 포함해서 다양한 인문 독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북큐레이션뿐만 아니라 책과 연관된 콘텐츠와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자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발달 장애를 가진 특수학급 청소년들과 꾸준히 만나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인정받아서 작년에는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저희가 내년에는 선유도서관을 이제 리모델링하면서 트윈 세대를 위한 전용 공간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 이제 트윈 세대들이 자신에 대해 탐색을 하고 취향을 발견하고 상상과 몰입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건강한 성취감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관계의 다양성 등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흥미로운 공간을 만들고자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저기 함께 오신 그 김지연 선생님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 네, 저희 김지연 선생님은 작년부터 저희 도서관에 진행하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또 참여뿐만 아니라 이제 강연이 끝나고 난 뒤나 뭐 강연 중간에나 계속 좋은 피드백을 많이 주셨고 또 다양한 의견도 많이 주시는 그런 이용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자리 초청받아서 정말 영광이고 또 이제 개인 회사 연차를 쓰시고 이제 저와 함께 창원까지 와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기레인문학 사업을 맡으면서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주제로 아무튼 일, 가끔씩 즐겁고 그보다 자주 불안한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식물과 나라는 프로그램 한 점에서 시작해 단단한 세계를 피우기까지 180일간의 돌봄과 관찰, 기록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기획했을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립과 단절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 모여서 사람들과 함께 식물을 기르며 관찰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통해서 저희 돌봄의 감각을 좀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나를 인식하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를 인식할 수 있는 도구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또 관련해서 함께 책을 읽어보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획화해 이제 운영을 했었고 이런 결과물들이 독립 출판물로 만들어져서 출판하고 또 이를 전시를 함으로써 개개인의 경험이 공동체 안에서 좀 유의미한 기억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작년부터 선유도서관 프로그램을 참여했었는데요. 그 중년들을 이제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아티스트 웨이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선유도서관의 프로그램들을 찾고 하면서 이제 다양한 강연들도 같이 듣고 요번에 지금 이 식물과 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긴 호흡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살짝 이제 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지만 약간 걱정도 되긴 했는데 바로 신청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김제 이쪽 시립도서관 이쪽 보면은 상당히 그 함께 읽기가 좀 강조되어 있는 것 같아서 독서에 관해서 우리 조석정 선생님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독서가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좀 당연한 듯 하지만 그래도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읽는 그 아리랑의 작가 조정래 선생님께서 소설이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탐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독서는 그러한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사회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생각들 그리고 결국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미래의 시간을 자신한테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 기레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읽기, 걷기, 쓰기 그리고 말하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독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혼자 하는 것 같은데 네. 함께 읽기라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혼자서 읽는다면 지식이나 그리고 어떤 정보를 습득하기는 굉장히 좋지만 함께 읽으면서 제가 느꼈었던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러면서 관점이 바뀌게 되고 더 이해하게 되고 혼자서 하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생각들 그리고 더 큰 것들을 연상하게 하는 상상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서는 사실은 이제 다른 그 유사 프로그램 굉장히 많은데요. 이걸 도서관 기리 문학에서 특별히 이 네. 읽기를 강조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굉장히 입체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담당자분들이 기획하시고 고민하시는 읽기, 쓰기, 말하기를 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다면 그 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걷기, 탐방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겸해져 있었고 또 특히 어떤 특정 주제를 그 기간 동안에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 트렌드에 맞게 이러한 특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참여한 강사나 참여자 모든 분들에게 발전시켜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그 아리랑 이제 그 이렇게 배경이 되는 데를 실제로 현장 탐방을 하셨어요. 그 독서할 때 하고 네. 책으로 이렇게 인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에 가는 것하고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실과 진실에 대한 확인이랄까요? 저희 전주 군산 간 도로가 일제시대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신장로라는 길인데 벚꽃도 많이 피어 있고 그냥 볼 때는 되게 아름다운 도로인데 실제 그곳에 가서 보면 일제 어떤 수탈의 모습들을 상상하게 되고 또 이 책 속에서 봤었던 이러한 그 느낌들 그리고 그러한 감정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이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던 그런 측면도 강했습니다. 남해 도서관을 보니까 이 수필쓰기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보니까 이제 글쓰기 함께 글 쓰는 게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근 선생님이 좀 그 프로그램 좀 더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네. 예, 남해 하전 도서관의 그 기리의 그 인문학 프로그램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수강생으로 참여한 그 수강생들은 자기 개인적으로 글을 잘 써서 또 등단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한 권의 수필책을 내고 싶은 나만의 책 그런 것을 갖고 싶은 그런 욕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이 문창 프로그램으로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해군은 섬입니다. 혹시 남해 와 보신 분 계세요? 예, 다들 한 번씩 와보셨겠죠? 남해는 79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에는 섬이 몇 개나 될까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6개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는 한 3,300개의 대한민국의 섬이 있고 북한에 한 1,000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300개의 섬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섬을 우리가 걸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것을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남해는 그 유배문학관이 있습니다. 그 과거에 그 조선시대 유배객들이 많이 다녀갔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서포 김만중 선생님께서는 숙종시대의 사람인데 그분이 와서 구원모, 사시남정기, 또 사천시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 이런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동창이 빨갛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약천 남구만 선생님도 남해를 다녀가셨고요. 다 그러한 유배객들이 남긴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분들이 걸었던 길을 우리가 같이 걸으면서 우리의 느낌을 현대인의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은 그러한 걷는 길을 발의 길이라고
있거든요. 바랫길은 뭐냐면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산을 넘고 산기슭을 걸어서 고개를 넘어가서 바다에서 조개를 줍고 미역을 채취하던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수강생들 함께 그런 길을 걸으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길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느낌들을 글로 표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글감을 찾아서 우리가 글로 표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둘째는 보면은 우리가 도시로 이동하지 않고 내가 사는 그 주지에서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본 프로그램입니다. 소재를 그러한 찾는 방법을 배우고 또 글을 어떻게 구성하며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그 참여하는 강사들이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분, 또 기촌하신 분, 이런 분들 중에 그 수필 부분에서는 청강문학상, 목포문학상을 수상하신 대상 수상자이신 김희자 작가님, 그리고 그 김만중 문학상 제3회 그 대상 수상자이신 소설 임종국 선생님, 그리고 저는 그 공무원 문예대전에서 제가 시부분의 금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장르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자기 글 쓰는 비법을 전수해주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면에서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저희들 참여 수강생이 원할 경우에는 지역신문에 그 원고를 게재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수강생이 성취감을 느끼고 또 이 길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유도서관은 이렇게 관찰도 하고 도서 읽기 또 글쓰기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던데 단순히 그 식물을 기르고 관찰하는 그런 건 아니겠죠?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식물을 기르는 원예에 초점이 맞춰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식물은 단지 매개체가 될 뿐이고 이 매개체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스스로 치유하고 성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도 저희가 인문학 여능 강연을 시작으로 돌봄에 대한 감각을 좀 일깨워드렸고 그리고 글쓰기를 10회차 진행을 하였고 또 나를 표현해보는 그림 그리는 시간도 5번 계획해보았고 그리고 이제 책도 함께 읽으면서 좀 인문학적으로 계속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또 지금은 이런 결과물들을 독립출판물로 만들어보는 과정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쭉 말씀하신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도서관이 어떤 인문학 생태계, 특히 또 지역 인문학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금고도서관은 지금 면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이용자가 그리 많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문학을 계획할 때 과연 이용자가 모일까? 이게 제일 저희 큰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운영이 지금 저희가 12권을 다 읽었고 토론도 했으며 탐방도 두 번을 다 무사히 마치고 너무나 완벽하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울 정도로 예쁘게 끝나서 저희 지금 상반기가 저희가 아리랑 책을 읽는 거였다면 지금 저희 시립도서관 본관에서도 아리랑을 책을 읽는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희 금고도서관은 아리랑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제 손으로 읽어보자 해서 지금 아리랑 필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같이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이제 아리랑을 그 후에 이야기를 지어보면 어떻겠냐 해서 이제 나중에는 저희의 아리랑을 지어보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뢰의 인문학 이거를 진행하면서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너무 잘 끝났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한번 해보자. 일단 그런 식으로 제가 먼저 바뀌어가지고 그 자체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석경 선생님. 네,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렇게 강의사로 참여하고 옆에서 봤는데 우선 그 기획 단계부터 우리 사 선생님들이 매주마다
그 수업에 직접 참여하시고 같이 토론하셨던 그 열정이 있었고 또 그 열정에 같이 참여한 분들은 주마다 감자를 쪄온다든지 간식을 가져온다든지 근데 그냥 일반 책을 읽었다면 나오지 않은 그 효과들이 있죠. 책이 12권 5,000페이지가 넘는 책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지만 서로 이제 마치 큰 산맥을 넘는 것처럼 동기부여하고 중간 정도 가서 어떤 피드백을 받냐면 이제는 소설책 3,400페이지짜리 읽는 거는 일도 아니다. 라는 그러한 피드백도 이렇게 참여자들한테 받게 되었고 너무 열기가 좋고 또 반응이 좋아서 금구 분관에서 시작됐는데 김제시에 있는 시립도서관에서 다시 9월 달부터 다시 시즌 2가 이렇게 시작됐을 정도로 지역사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이렇게 미쳤던 프로그램입니다. 김제는 10만이 채 되지 않는 아주 그 농촌형 도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디 나가서 내가 김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뭐 약간은 부끄럽게도 생각하고 그렇게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어떤 분께서 아리랑을 다 읽고 나서 김제 시민이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디 가서는 꼭 김제에 살고 있고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근현대사가 펼쳐졌으니 자랑스럽다는 말을 했고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김제시에 사는 공무원들,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들은 물론 학생들도 다 읽어야 되는 이런 필독서가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거의 지배적이었습니다. 예. 수필 함께 쓰기 안을 작성하면서 프로그램은 장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려를 기울인다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래 하다가 만든 게 수필 쓰기니까 남의 섬 기리에서 빼어날 수 영어 필에서 수필하다라고 이제 장명을 해서 어느 정도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옆에 계시는 김영건 선생님하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보시더니 빼어날 수보다는 물수가 좋지 않겠냐. 남해는 물로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물수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 저도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정말인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남해섬 길이에서 물수의 숫자하고 영어 필에서 수필하다로 이제 최종 정해져서 운영하게 되었는데 주위의 분들이 너무 프로그램명을 잘 만들었다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었습니다. 김영근 선생님도 역할 하셨다는데 전부 이 장명 항상 정말 행사할 때 장면이 중요하죠. 책의 표지는 이렇습니다. 기리 인문학 프로그램 공문을 작성하면서 제목을 짓는 일에 우리 옆에 계신 그 담당 박보혜 팀장님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남해는 그 부모의 애한을 품은 그런 발의길이 있습니다. 당초 프로그램의 그러한 초안 제목이 남해섬 길이에서 수필할 때 수라가 빼어날 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이 바다이고 물이 많으니까 우리가 물수를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의견을 서로 나눈 결과 이 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선유도 수관은. 저는 최근에 있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자신이 지금까지 길러온 길러온 식물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또 이거를 함께 모여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면 보통 그냥 식물 그림, 그냥 그렇게 그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식물 속에서 나와 관련된 이야기, 그거에 얽혀진 나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기쁨과 슬픔과 같은 정말 순수한 감정을 표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눈물도 흘리시고 갑자기 이제 눈물도 막 흘리시고 한박 웃음을 좀 짓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그냥 그런 시간을 그런 시간에 제가 이제 그 강연 기획자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특별한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지현 선생님도. 일단 지금 그 식물관화라는 프로그램이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전체적으로 기획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여자 입장에서. 식물을 키우고 그리고 식물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식물에 대한 글을 쓰고 그리고 식물에 대한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이제 독립 출판물로 이제 완성을 해 나가는 부분인데 뭐 저는 그림도 잘 못 그리고 글도 써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체적인 기획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참여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너무 그 부분이 감사해서 제일 놀라웠던 건 그 기획을 누가 하셨는지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180일, 6개월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긴 호흡으로 진행이 되면서도 그 탄력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변화해 가면서 프로그램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 만족감을 줬다는 건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선유도서관에 이제 기획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좀 집중해서 저도 참여해 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또 기획하면서 나한테 어떤 좋은 변화가 있었는지 또는 주변에 어떤 좋은 영향이 있었는지 좀 그걸 네, 일단 이용자가 늘었습니다. 네. 고정적인 이용자가 10명이었다면 지금은 15명 뭐 이런 식으로 늘으셨고 그다음에 같이 프로그램을 저희와 함께 생각을 해주세요. 이런 거를 하고 싶다. 그리고 저희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잘 주시고 일단은 제가 뭐 직접 참여를 해서 그 분위기를 현장이 생생하게 제가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 후기에 이렇게 이제 지나가실 때 나가실 때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뭐 물어보면 다들 너무나 좋아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어려운 것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발전이 되면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저 자신한테도 좋고 우리 도서관한테도 좋고 이용자분들도 지금 저희 도서관을 거의 날마다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 제일 감사드리고 싶은 게 이용자분들이 많이 늘었다. 우리 조 선생님. 네. 좋았던 점은 실제로 알고는 있었고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지만 정말로 이 문화라는 게 정신적인 삶이 책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현장을 직접 이렇게 보면서 좋은 경제적인 기반이나 건물들을 도서관이 제공할 수는 없지만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좋은 책으로 이 주민들의 삶이 그리고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이렇게 직접 한 4, 5개월 가까이 보게 된 것이 가장 좋았고 그리고 이 책이라고 하는 도구 자체가 굉장히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읽는 것과 쓰는 것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것, 콘텐츠로서도 참 좋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쪽 우리 남해도서관 박보희 선생님. 2016년 그 기리의 문학 사업 처음 그 기획부터 할 때는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주위에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좋고 또 훌륭하신 분들. 그래 이제 여러분들 혹시 그 기리의 인문학을 안 하시는 이제 도서관이 계시다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분명히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면 분명히 도와주실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았었고 주민들과 이제 함께하는 협업의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또 저 개인한테도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도 느꼈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저 수강생분들이 이제 수필쓰기를 이제 배우기로 처음 오셨는데 처음은 좀 나름대로 이제 쓰신다고 왔다가 좀 조금 처음 습작을 하셨을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책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성장을 이제 많이 하신 모습이 눈에 띄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제일 이제 보람된 일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리 김 선생님. 예. 개인적으로는 그 강사 참여로 가르침에 배우는 기회를 얻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유명 작가도
초보 운전 시절이 있었다. 이걸 생각하면서 나도 비록 초보 강사이지만은 언젠가는 초보 운전을 뗄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훌륭한 수필교육의 교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진득 선생님 같은 수필은 마음의 산책이다. 그런 말씀도 배우면서 늘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또 강사 경험이 여러 가지 토론장에서 좀 여유를 갖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도서관을 저도 도서관을 자주 찾는 계기가 되었었고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 책만 대하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재미있는 창작 교실, 창작도 기술도 가르쳐주는 글쓰기 교육도 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앞으로 더 장려하고 또 이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운영해 주십사고 도서관협회에 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이제 참여하신 분들 주로 이제 도서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 지방에 있는 인문학자들한테 이 기회를 주고 얼마나 이렇게 기여를 하시는지를 실감하시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기레인문학 사업을 운영하면서 정말 여러 방면으로 많은 도전을 했고 또 그런 경험이 저에게 사서로서 그리고 저 개인으로서도 많은 역량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 방식으로 강연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서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운영을 했었는데요. 비대면의 경우에는 OBS라는 비대면 라이브 송출 플랫폼을 이용해서 최대한 현장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현장 상황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대면 강연과 함께 유튜브 라이브 현장을 송출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애를 썼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참여자분들도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았을 텐데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격려의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좋은 강연으로 끝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탐방의 경우에도 참여자분들과 저희가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저 혼자만 다녀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상을 재미있고 편하게 보실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브이로그 형식으로 저희가 탐방 영상을 기획을 하고 유튜브 촬영에서부터 편집까지 제가 직접 이렇게 하면서 온라인으로 참여자분들과 소통하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걸 보니 저에게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이제 유튜브까지 제작, 거의 이제 유튜버시네요. 사실 저는 이제 지속적인 코로나랑 개인적인 이슈들로 조금 약간 무기력함을 좀 많이 느끼고 있던 와중에 이 식물을 돌보고 그의 이제 확장된 개념의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면서 좀 활력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장점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강연과 탐방이 무조건 기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리랑 책을 읽고 그 장소를 탐방함으로써 몸소 느껴지는 바가 무조건 달랐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 기뢰 인문학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는 것이 약간 정해진 틀이 조금 느슨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에서 조금 더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하는 담당자의 뜻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근무도서인 저희가 기뢰 인문학이 이번에 잘 됐다라고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김제의 과거를 이야기를 했고 같이 서로 토론을 해서 같이 공유를 했고, 이거는 기뢰 인문학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뢰 인문학은 저희 도서관의 이용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용자 매니아층도 늘었지만 저희 지금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돼서 저희 도서관에서 많은 모임도 이루어지고 그 후기 활동들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뢰 인문학은 저희한테 조금 특별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네, 저는 이 제목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길 위의 인문학. 만약에 인문학 위의 길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불안하고 또 뭐 시대가 역행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도서관의 기능 그리고 길 위의 인문학의 기능들이 역행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진보하고 발전하게 하는 이러한 큰 힘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 또 처음 기획 단계부터 고민하고 또 현장의 길에서는 어떤 것들을 시민들이 고민할까. 그래서 책 한 권이 개인을 바꾼다면 우리 사서 선생님 한 명 그리고 기획자, 강사 한 명이 지역을 바꾸고 그리고 이 사회를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저 마이크에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 특히 저희 남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촌인들하고, 직장인 분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었고,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수강생 모집을 홍보를 이제 할 때 지역 신문에 이제 보도 자료를 내기도 하고 현수막도 개첨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필집을 발간하게 되면 이제 수강생분들이 지인들한테 이제 수필집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매년 실시를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사회자 선생님도 말씀했지만 인문학이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뭐지, 이제 했던, 주민들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괜찮은 건가 아닌가. 인문학과 도서관은 좀 저희, 지역에 좀 가까이 있지 않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근 선생님. 네. 빈약한 그 재정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예산 배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유도 선생님. 좀 어려운 주제로 좀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행사가 많았는데 도서관 길이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주제별, 대상별, 유형별로 다양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는 주제를 보다 심도 깊게 탐색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이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현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재조명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인문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 도서관 길이의 인문학 사업의 가장 큰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약 7개월 동안 진행된 장기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독립출판물을 만들게 되는 것이 이번 저희 길이의 인문학 사업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참가자분들과 함께 도서관의 작품을 전시하고 또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서 순회 전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도서관 길이의 인문학 사업도 널리 알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듣고 김지현 선생님. 배를 노져 가다가 하늘을 문득 바라보는 게 인문학이라고 이제 드라마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참여했던 그 식물과 나라는 프로그램이 딱 거기에 적합한 의미의 인문학에 잘 맞는 프로그램이지 않았나 싶고요. 결국은 지금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언급된 책들을 다시 이제 찾아보려고 도서관에 방문을 한다거나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다시 도서관으로 유입되는 그런 선순환되는 부분들이 도서관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기획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제일 잘 맞는 기획이었다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아리랑도 나중에 꼭 다시 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현 선생님 매 회차 과제가 주어지고 또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 참여형 인문학 강연입니다. 따라서 이제 매 회차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레퍼런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부큐레이션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참가자분들은 프로그램에서 언급되거나 관련돼서 더 찾아보고 싶으신 내용들은 도서관에서 직접 찾아서 읽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이제 리마인드를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저는 이 도서관이 상당히 중요한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인문학이라고 하면 무조건 어렵다, 불편하다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뢰 인문학이라는 그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서야 기획을 한 건 어렵고, 그러니까 저조차도 아직 조금 불편하다고 느꼈던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사업을 만약에 이제 또 뭔가를 조금 더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인문학이 진짜 별거 아니구나 이 정도 느낌이 팍 올 정도로 뭐 체험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 여행 같은 것도 좋거든요. 아니면 사전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조금 계획을 설명해 주신다면 더 저희한테 편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석준 선생님. 네, 그 김제에서 아리랑을 읽은 시민들이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기 보면 이제 의병이 많이 나옵니다. 의병, 동학 운동을 했었던. 근데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문화 의병이 되자. 그래서 지역을 바꾸고 그리고 소설에서 정말 잃었던 수십 년, 100년 전에 이야기를 발견을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유튜브로 동영상을 제작을 한다던가 우리가 느꼈었던 감동을 책으로 한번 남겨보자 이런 어떤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입체적으로 추가적으로 그렇게 원하는 분들에게 쓰기 그리고 어떤 뭐 제작을 도와주는 그런 좀 장기적인 그런 또 지원들이 병행되어 오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호혜 선생님. 네. 저는 여러 해 기뢰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담당자로서 도서관 협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신규 사업을 저희 도서관에서 만약 계획을 하고 운영하게 되려면 윗선에 이제 업무 보고를 해야 하고 예산팀을 설득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고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하는 그래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운영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근데 이 기리의 인문학은 자부담이 전혀 없는 전액 공모 사업이라서 기획 단계부터 자율적인 운영과 이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도 이제 도서관 협회에서 해주시기 때문에 만약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하게 된다면 정산 과정이라는 게 또 이제 필요한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매번 이제 건건이 미리미리 이제 정산을 서류를 올려주시면 집행을 해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서 전체적인 정산을 하는 그런 이제 부담되는 그런 과정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지역 도서관에서 사서가 저희 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시스템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김영근 선생님. 네, 글쓰기와 독서는 정적인 업무입니다. 특히 도서관 사업이 정적인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리 인문학이라든 이런 사업은 동적인 활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방을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길이를 걷는다거나 이러한 동적인 활동과 정적인 활동이 합쳐질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우리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건 선생님. 평소 하고 싶었던 인문학 사업을 작년과 올해 정말 원 없이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어서 굉장히 아쉬웠던 점은 굉장히 없습니다. 앞으로 인문학이 너무 학문적으로 어렵게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기뢰 인문학 사업이 이를 잘 선도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행정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지현 선생님. 저는 사실 저희 집
걸어서 5분 거리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선유도서관은 자전거 타고 30분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근처의 도서관보다는 선유도서관을 훨씬 방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기리의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 부분 때문에도 있거든요. 결국 참여자들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무리 멀더라도 그쪽으로 계속 방문할 수밖에, 유입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도 기대했던 것보다 언제나 그 이상으로 너무 좋은 기획력으로 프로그램을 짜주셨고, 올해 이외에도 이제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기대가 참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담감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기대인문학 사업의 어떤 프로그램 질이라든가 그것은 사서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이렇게 지탱해 온 것은 사서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유지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고생을 하시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기여하는 과정에서 사서분들도 또 인문학적 소양이 많이 좀 쌓이는 또 기회가 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사서가 좀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오늘 여기에 늦게까지 함께 하면서 이렇게 경청해 주신 이 사서분들 좀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와주신 6분 발표자분들 감사하고요. 또 여기 준비하느라고 고생한 우리 사업팀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